명왕성은 많은 사람들이 사랑했던 행성이지만 이젠 외행성으로 지위가 격화되어 비운의 행성으로 불리는 천체이죠. 오늘은 명왕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명왕성의 역사는 1840년부터 시작됩니다. 1840년 위르뱅 르베리에는 천왕성의 궤도가 천왕성 바깥의 기상의 행성의 방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해왕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1800년대 후반에 천왕성의 궤도가 해왕성 이외의 다른 행성에 의해 방해되고 있다는 추측이 생기게 되며 사람들은 9번째 행성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1906년 퍼시벨 로엘은 자신이 설립한 로엘 천문대에서 9번째 행성을 찾기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퍼시벨 로엘의 사후 그의 아내는 남편의 유산을 두고 로엘 천문대와 10년간의 법적 싸움을 하게 되며 1929년까지 이 프로젝트는 중단됩니다. 그러나 1930년 미국의 천문학자 클라이드 톰보는 로엘 천문대에서 자신이 찍은 사진판에서 움직이는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인터뷰에서 이 물체의 이동 폭이 좁아서 해왕성 바깥 전체를 알 수 있었다고 말했죠. 이 행성의 발견 소식을 여러 신문사에서 대서특필되었고 이로 인해 IAU는 이 물체의 이름을 제한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이멀, 아틀라스를 포함한 수천 개의 이름이 제한되었죠. 그리고 마침내 당시 그리스 로마 신화에 관심이 있었던 베네티아 버니는 플루토라는 이름을 제안하게 됐고 이 이름이 승낙되었습니다. 참고로 명왕성이란 이름은 일본의 천문학자 노지리 호에이에 의해서 지어졌습니다. 이 플루토란 이름은 미국 문화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미키마우스가 키우는 강아지의 이름이 플루토가 된 것도 이것 때문입니다. 또한 넵토늄, 우라늄을 발견한 과학자 시보그도 새로 만든 인공 원소의 이름을 플루토늄이라 짓게 됩니다. 이처럼 플루토라는 이름이 미국 문화에 스며들면서 미국인들은 플루토라는 이름이 친숙하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명왕성은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행성이 됩니다. 하지만 명왕성의 영광은 이제 여기서 끝나게 되며 점점 사람들은 명왕성이 행성인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되는데요. 명왕성의 몰락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된 관측으로 인해 명왕성의 질량이 바닥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978년에 제임스 크리스티가 카론을 발견하면서 명왕성의 더 정확한 질량을 알게 되는데 이로 인해 지구의 7배 정도의 것으로 여겨지던 명왕성의 질량은 지구의 0.001호로 떨어지게 됩니다. 비록 계속해서 명왕성의 질량이 낮아지고 있었지만 카론의 발견으로 인해 이젠 소행성이라고 해도 납득이 될 질량을 갖게 된 것이죠. 또한 1992년을 시작으로 명왕성의 궤도 주변에 비슷한 크기의 천체들이 속속히 발견되며 명왕성 궤도 부분에 소행성들의 띠가 있다는 게 알려지게 되는데 이걸 먼저 예측했던 제러드 카이퍼의 이름을 따서 이 소행성 띠를 카이퍼대 또는 카이퍼 벨트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명왕성이 행성인가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되고 또한 보이저 2호가 천왕성과 해왕성을 차단하게 되면서 천왕성의 궤도가 9번째 행성에 의해 방해된다는 게 계산 오류임이 밝혀지게 됩니다. 따라서 9번째 행성, 즉 명왕성의 필요가 없어지게 된 거죠. 이로 인해 천문학자들은 명왕성을 행성으로 둬야 한다와 소행성으로 재분류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논쟁을 벌이게 됐고 그렇게 1999년 IAU가 명왕성의 지위에 대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천문학자들은 명왕성의 지위에 대해 계속 논쟁을 벌였는데요. 이에 대해 IAU는 총 2번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첫 번째는 행성파의 승리였습니다. IAU는 명왕성이 행성이라고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사실상 판결이라기보단 IAU가 명왕성을 행성에서 끌어내리려 한다는 루머가 있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명왕성이 행성이라고 하였으니 이론은 점점 잠잠해지게 되죠. 하지만 이것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005년에 에리스가 발견된 것이죠. 명왕성 궤도에 존재하는 천체 중 명왕성이 가장 컸기 때문에 행성의 지위를 가질 수 있었는데 이 에리스라는 천체는 크기가 명왕성보다 컸습니다. 이로 인해 에리스는 10번째 행성이라고 불리기 시작했죠. 상황이 심각해지자 IAU는 2006년 행성의 정의를 새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렇다고 바로 만든 건 아니고 5일 동안의 회의 및 투표로 만들어진 것이었죠. 구형이고 태양을 공전하며 궤도 내의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바로 그것이었죠. 허나 명왕성은 궤도 내의 영향력을 형사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명왕성은 이제 행성이 아니게 된 것이죠. 또한 IAU는 외행성이라는 새로운 분류 체계를 만들었는데 궤도의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해 행성이 되지 못한 천체를 말합니다. 이로 인해 명왕성과 에리스 그리고 세레스는 외행성으로 재분류됩니다. 이번에 행성파가 패배하게 된 셈입니다. 그렇게 명왕성의 지위 강등은 사회에 엄청난 타격을 일으켰는데요. 이로 인해 수많은 과학자들이 여러 증거와 이야기들을 근거로 이에 대해 반박을 하였지만 행성의 정의가 만들어진 이상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이 일은 과학책을 다시 바꾸게 되죠. 현재 명왕성이 행성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정도로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기에 학생들 사이에선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영어권 국가에서는 행성의 암기법이 나의 아주 교양적인 엄마가 우리에게 9개의 피자를 주었어요 해서 나의 아주 교양적인 엄마가 우리에게 9개를 주었어요로 바뀌게 되었는데 이 문장은 문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었기에 미국에선 꽤나 큰 혼란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시위도 일어나기도 했고 또 다른 인기법이 제한되기도 했죠. 그렇게 명왕성이 잊혀지는 듯 했지만 2015년에 뉴 호라이즌 탐사선이 명왕성을 탐사하게 되면서 명왕성은 다시 대중들 앞에 모습을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하트 모양의 스푸트니크 평야가 찍힌 명왕성의 모습은 굉장히 흥미로웠고 이내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게 된 거죠. 또한 잠시나마 명왕성의 지위에 대해 논쟁은 불을 붙이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명왕성 착륙선에 대한 이야기도 오고 가고 있는 명왕성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